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코스피 코스닥이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7.4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오히려 상승분이 반납이 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의 연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스웨덴, 브라질 등 9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고, 한국은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이후 달러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을 하였고,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증시 역시 모두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이후에 매수 주체를 살펴보시면은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6천억 가까이 매도를 보여주었고, 선물도 장 막판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종료됨으로써 변동성이 줄어들고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다음 주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한국 증시 급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오늘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9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부터서 2%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장 막판에 다우가 밀리면서 끝났는데, 다우가 어제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이유는 또 우리 럼프 형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은 나와서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었고, 계속 긴급 기자회견을 3일 연속으로 하는데, 어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말라리아 백신을 이용해서 우리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를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코땡땡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코다리 무침이라고 돌려서 말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유튜브에서는 또 정치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럼프형, 또 중국의 주석도 진핑형,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이건 제가 웃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정책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데는 최소 한 달이면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와버렸죠. 보세요, 여러분. 후반에 쫙 밀리는데, 아니 럼프 형 좀 가만히 좀 있으시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럼프 형이 인터뷰할 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치고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이때도 9%가 내리고 있었는데 럼프 형이 인터뷰를 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10% 이상 내렸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망했구나 싶었는데 장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올랐는데, 럼프 형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요즘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인터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짤방인데, 뭐냐면은 이 코다리라는 뜻을 중화요리라고 바꿔놨어요. 중화요리.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럼프형의 연설문인데 연설문에서 코다리를 지우고 여기다 중화요리로 바꿔놔가지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처럼 나는 중화요리가 싫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미중 무역 관세 철회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더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럼프형은 좀 그냥 인터뷰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하는 내용마다 요즘에는 하도 어이가 없는 게 많고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냥 다 뻥카 같아요. 뻥카 같아. 근데 시장에서는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1%를 하든 0.5bp를 하든 뭘 하든 CR도 안 먹힙니다. CR리스처럼 CR도 안 먹히기 때문에 정말 어제 좀 두려웠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괜찮았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30% 상승으로 끝났는데 마찬가지죠. 럼프형 인터뷰 나오고 장 막판 후반에 5%까지 올랐던 게 2%를 줄어서 좀 위험한데 이 생각도 들었고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대로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또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의 나스닥 S&P 야간 선물이 움직이면은 그걸 따라서 우리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한국과 그리고 세계 증시에 호재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통화 스와프죠. 어제 올린 영상 주식 신용잔고 8조 원대 돌입 한국 증시 이제 반등이 나올까 해서 통화 스와프가 지금 꼭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환율이 1,300원을 넘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통화 스와프가 정말로 체결이 됐고 지금 환율은 1,239원 어제보다 무려 40원이나 내렸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어제 미국은 9개의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그 국가들이 뭐 브라질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이라던가 이제 지금 달러 자산이 매우 오르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은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체결했던 통화 스와프의 2배 60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이 체결 뉴스가 나오자마자 달러가 170원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율은 1,4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많이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300억 달러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도 상당히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달러를 보니까 달러가 오르고 있었어요. 보시면은 아침에 달러가 1257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통화 스와프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했습니다. 무려 1% 그리고 0.5bp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했는데 통화 스와프가 과연 약발이 먹힐까 안 먹힐까 정말 주목하고 있었고 장중에 환율이 1260원이 넘어가자 에라이씨 이거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 후반부에 다시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2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 약발은 이틀에서 3일이면은 아마 다시 약발이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외화가 부족한 것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도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면서 다시 들어왔으면 긍정적으로 봤겠지만 오늘 외국인은 거의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선물을 보시면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선물 얼마나 샀었어요? 6천억 원 이상 샀었죠. 그 전날에 선물 7천억 원 샀었죠. 계속 선물을 몇 조 원씩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이제 외국인은 살 거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으니까 살 거다. 아니요. 오히려 오늘 동시호가의 마지막에 5천억 원 이상을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 외국인은 계속 선물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다 던져버리는 걸 보고 외국인 니네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선물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현물에서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보여줬죠. 한 예로 오늘 야간 선물이 어땠나요?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3%가 올랐고 무려 외국인의 매수로 올랐어요. 외국인의 매수. 그럼 외국인은 여기서 선물을 샀으니까 당연히 현물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일반적인 생각이 안 통하는 증시예요. 야간 선물과 선물을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물도 사겠지 했는데 오늘은 뒤통수를 치고 튀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유가가 무려 20% 이상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24% 이상 급등을 하면서 10불대에 갈려던 유가가 럼프 형이 또 인터뷰를 하면서 사우디에게 감산을 하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24%가 급등을 했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6%가 급등하면서 유가가 이제는 30불대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럼프 형이 자꾸 이렇게 뻥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실행이 가능한 게 과연 몇 개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만약에 또 사우디라던가 푸틴 쪽에서 우리는 또 증산할 거야 이러면은 바로 또 유가가 급락을 하겠죠. 아니 국제유가 쪽 인버스나 레버리지 보세요. 이 국제유가 관련 인버스나 레버리지 보시면은 하한가가 아니라 34%. 얘네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한가가 30% 제한이 아니라서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이 방금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심했던 게 바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인데 다음 주는 미국이 옵션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이 시작될 겁니다. 대신 미국의 선물이 지금처럼 너무 상하방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서는 증시가 움직여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이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을 이렇게 띄워놓고 현물에서 빼버리면서 여기도 다시 내려가면은 정말 다음 주 우리 증시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오늘은 또 개인분들이 또 한번 시장을 석권하면서 코스피와 코스피를 지탱해 줬는데 기관이 매수해서 이렇게 오늘 지탱해 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기관은 동시 호가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기관은 계속 매도 중이다가 동시 호가 때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매수로 잡혔고 장 초반부터서 보시면은 개인만 매수였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였어요. 장 후반까지도 계속 매도여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5% 6% 올라도 이건 개인이 받쳐주고 있고 다음 주에 외국인 기관 던져서 끝나겠는데 이 생각을 했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3시 넘어가지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는데 3시 32분 동시호가 체결했을 때 이렇게 됐고 3시 4분에는 600억밖에 안 사고 있었어요. 600억밖에. 그래서 동시호가 때 막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매수가 더 많이 잡혔는데 연기금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산 거죠. 자, 그리고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 오늘 7.44%가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했죠.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뺐냐. 아니 여기는 양봉인데요. 마이너스 3.43 양봉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양봉인데요. 마이너스 2.47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하락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지쳐버렸어요. 그러던 도중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되고 드디어 오늘 7.44%가 올랐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 과연 이게 하락의 끝일까? 1400을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1500으로 넘어오면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왔다. 자, 이날도 여러분 연기금의 수급은 들어왔어요. 이날 3월 13일 날 연기금의 대량의 매수 5천억 가까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분위기하고 똑같죠. 지금이 연기금이 3월 13일 날 대량으로 이렇게 5천억 매수를 들어왔었고 그 뒤로 주가는 계속 내렸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연기금의 매수가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가 막판에 이렇게 7%대 고정으로 끝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뭐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보시면 아시죠? 9%가 오르든 뭘 오르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해서 1억만 넣어도 상한가를 가질 않나 정말 우스운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한 예로 제주항공,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어제 20% 이상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오늘 아침에 체크해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는 항공주 대부분이 반대 매매가 나갔고 대한항공에서는 긴급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우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ABS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항공주가 다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샀습니다. 개미들만 뛰어든 거죠.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공주가 파산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 감자 때립니다. 개인 대상으로 유상증자 때려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한가 맞거나 급락 또 나와요. 그리고 지금 S-OIL이라던가 이노베이션이라던가 정유주 어떻게 되고 있죠? 유가가 올라서 오늘 잠깐 반등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개인분들만 이렇게 들어왔고 희망퇴직 받고 있어요. S-OIL 희망퇴직 받고 있고 지금 아마 무배당 나올 겁니다. 무가당 주스처럼 이번에 무배당 나올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가가 30불 때 들어왔을 때 무배당 받아봤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IL 둘 다 배당 노리고 들어갔는데 무배당을 확정했다. 열불나 미치겠더군요. 참 내가 이때는 회사원 때라서 장기로 좀 가져가 보기도 하고 스윙도 해보고 그랬는데 무배당 뜨니까 열불이 나더군요. 열불이. 물론 나중에는 2배 이상 올라줘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줬지만 그래도 배당도 좀 먹어보자. 이 둘 중 한 놈은 배당을 하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때는 유가가 30불대 후반 정도였고 지금은 20불대예요. 아마 배당 가능성은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까지 받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 그리고 외국인은 아랑코 주식을 사지 절대로 S-OIL과 이노베이션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메리트도 떨어지죠. 어제 외국인 잠깐 들어왔다가 2배 이상 먹고 튀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CS증권이나 메릴린치 애들이 요즘 장난치고 있는데 대한항공 우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수가 별로 안 돼서 10억도 안 되는 돈 갖다가 상한가 만들고 정말 오늘 돈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보세요. 이거 1000주 샀는데 여기서 일단 10,000원 터치했죠. 10,000원 터치한 다음에 보시면은 돈이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 돈이 거의 들어온 게 없고 순식간에 너무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이 서킷, 사이드카 그거 말고도 단기과열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과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이 위에서 직방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서킷 걸렸죠. 보세요. 1,900원인데 이쪽에서 서킷이 걸렸어요. 호가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죠. 호가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갔죠. 호가가 이게 비어있던 거예요. 비어있었는데 여기를 터치하니까 단기 과열이 체결되고 854주밖에 체결 안 된 거 보면은 얼마나 거래량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걸 알 수 있죠. 854주 체결된 다음에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보세요. 100주, 200주, 300주,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1000만원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2% 올라갔습니다. 1000만원 넣었는데 벌써 2% 올라갔죠. 큰 돈은 안 들어오고 짜잘짜잘짜잘해서 올라가는데 보세요. 공백이 너무 심해. 11,900원에서 그냥 그 다음 바로 12,000원으로 넘어가고 위에 걸린 게 몇 주 없어가지고 여기 1000만원 정도 이제 딱 넣으니까 바로 20% 이상 급등돼 있고 급등돼 있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짜잘짜잘합니다. 짜잘짜잘해.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상한가 갈 때도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호가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대를 보시면은 11900에서 호가가 깨져가지고 여기서 위에 별로 걸린 게 없어. 걸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12,000원대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거 다 해보면은 2천만원 약간 넘거든요. 2천만원 약간 넘는 돈 들어오니까 12,000원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쉽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12,700원에 터치를 하면은 또 단기과열에 또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00주만 사면 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딱 800주, 여기 1000주,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해봤자 2천만 원 넘는 돈이 약간 들어오니까 바로 VI가 걸리고
VI에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상한가 빵 찍고 그랬는데, 아니 오늘 항공주가 얘 말고 다른 애를 보셨나요?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니 쟤는 그나마 상한가라도 갔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티웨이홀딩스를 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9시 1분이 됐는데 VI에 걸려버렸어요. VI에 걸린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VI 반대 매매 때문에 12,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9,000주가 반대 매매가 나갔고, 그리고 동시호가 때 어떤 상황이었나 제가 찍어놨는데, 자, 동시호가 때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반대 매매 물량이 9,000주가 기다리고 있었고, 위에는 호가가 그냥 다 없어요. 거의 걸려있어도 1주, 2주, 3주, 30주 이렇게 걸려있고, 이걸 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시작부터 반대 매매가 나가는 상황.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12,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 다음에 여기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 다음에 위에 호가가 별로 없는 걸 보고 여기서 잠깐 매수를 했죠. 이거 다 해봤자 2천만 원 미만입니다. 2천만 원 미만이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위에 걸린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순식간에 호가를 잡아 먹어가지고 보세요. 6천 주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과 그리고 이 밑에 물량 다 해도 1억입니다. 1억. 1억을 딱 넣으니까 바로 VI에 걸리게 된 거예요. 9시 4분. 네, 9시 4분에 VI가 걸렸는데 이게 VI에 걸린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딱 1억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을 꼬신 다음에 던져버렸다는 게 문제죠. 자, 9시 4분에 VI가 풀렸습니다. 근데 다음 밑에 호가를 보시면은 13,600원, 13,600원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제주항공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3,900원 호가가 이렇게 있고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13,600원이 다음 호가예요.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밑으로 100주를 던지니까 호가가 깨져버리고 13,600원 밑에 13,500원이나 13,550원이 있는 게 아니라 호가가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던지니까 1,400원이 됐고 1,400원에서 또 100주도 아니라 한 25주 던지니까 밑에 호가가 깨져버리고 아 내가 1,000만 원 던져야지 하고 1,000만 원을 던졌는데 그냥 호가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야 완전 조르 종목이었습니다. 저렇게 위로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바로 3분 만에 8시 8분에 밑으로 VI가 걸립니다. 12,550원. 12,550원이면 여기까지 6%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폭이 또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서 VI가 한 번 더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또 3분 단일가에 걸리는 거예요. 3분 단일가에 여기서 걸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자 이번엔 마이너스 11%에서 또 하락 VI가 걸립니다. 11,150원까지 11%가 내리면서 여기서 또 VI가 걸렸습니다. 9시 56분. 개인분들이 대한항공 우가 상한가를 가니까 다 쫓아갔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제주항공을 던졌고 아침에 VI 걸린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 1억으로 장난친 거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순식간에 20%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또 VI가 걸렸고 다시 올라오면서 위에서 또 VI가 걸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VI가 3번 이상 걸린 이유가 이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이 너무너무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호가가 지탱을 못해줘요. 호가가 이렇게 동시호가라서 이렇게 촘촘히 있지 평소에는 13,000원 밑에 13,500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3%에서 4% 정도 나는데 내가 그냥 이 위에서 사버리면은 순식간에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어때요? 9%가 올랐는데 외국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아니요. 고작 여기 얼마 샀어요? 590억. 여기 고작 얼마? 1,500억. 근데 코스닥 지수가 9%가 올랐네. 그건 왜 그렇다?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반대 매매와 여러분이 그리고 매수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그냥 올릴 수가 있어요. 시초가부터서 뻥 띄운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 위에까지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KC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27%가 올랐죠. 와, 오늘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보세요. 어제 10% 이상 빠질 때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페이크를 잘 보세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이랬어요. 자, 지수를 띄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 단돈 1억 6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27%가 올랐죠. 그러면 장중에 얘가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까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시 19분입니다. 분명히 얘는 가격이 15,15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위에까지 호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 6천 약간 넘는 돈을 동시호가에 걸었어요, 누가. 근데 나 이거 뻥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뻥카니까 마지막에 빼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안 빼더군요. 근데 이게 체결됐어, 위에서. 그럼 체결됐는데 얘는 원래 얼마였냐면은 장 막판에 18% 정도였어요. 18%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장막판에 누가 그냥 1억을 넣었어. 근데 위에 호가 걸린 게 없어가지고 16,30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16,300원. 그러면은 여러분이 1억 6천 약간 넘는 돈 갖다가 내가 10%를 올릴 수 있는 거야. 10%. 18%였던 종목을 28%까지 올릴 수 있어. 그게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세요. 메릴 애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메릴 린치가 막판에 개인분들 꼬시려고 이렇게 낚시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체결된 양을 봅니까? 호가를 봅니까? 일반인들 이런 거 아무것도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종가만 확인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도 모르고 장중에 무슨 뉴스 나온지도 몰라요. 실적 잘 나왔으니까 그냥 이만큼 올랐겠구나 싶어서 그냥 월요일 아침에 그냥 매수하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다른 종목도 다 그랬어 지금.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거래량도 별로 안 터뜨리고 이렇게 시총을 높여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그냥 돈도 안 들어왔는데 9%가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니까 상한가에 걸어도 내 본전에 안 오죠. 그러면 위에 아무도 안 걸죠. 위에 아무도 안 걸면 호가가 텅텅 비었거나 아예 공백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VI 장난가 그리고 동시호가 장난질로 인해서 저렇게 거래량도 별로 안 띄우고 9% 가까이 그냥 뻥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메릴 린치는 외국인이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건 창구지 외국인 기관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장난치고 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가지고 놀려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 생각밖에. 항공주 오늘 VI 5번 걸린 애가 얘 말고도 T웨이도 있었는데 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도 동시호가 때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호가가 없잖아요. 여기 40원이지 90원이지. 그러니까 호가가 없으니까 얘도 돈을 조금 넣으니까 또 VI에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동전주라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돼요. 이게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체결이 많이 된 것 같지만 얘는 동전주예요. 여기 만주가 들어와 봤자 650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6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금액과 이 금액 이런 거 다 합쳐봤자 2천만 원 약간 넘습니다. 여기 금액 좀 합치면은 한 3천 될까? 이게 지금 만주 딱 하면은 650에다가 이거 좀 더하면은 그래도 6천만 원 넘고 이거 다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해도 1억이 안 되는 돈입니다. 1억이 안 되고 한 4, 5천 되겠네요. 4, 5천 되는 돈인데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반대 매매 나가니까 호가가 아예 없죠. 여기서부터 아예 호가가 그냥 다 공백이 있으니까 이걸로 장난치자 생각을 하고 우리 메릴 린치가 2만주 갖다가 장난을 쳤습니다. 그럼 이만하면서 이렇게 2만주가 여기에서 살짝 들어와서 VI를 찍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VI를 찍으면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또 들어옵니다. 개인분들. 그리고 한진칼과 대한항공도 뉴스 떴겠다. 가겠구나 하면서 개인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때요? 또 VI에 걸려요. 또 VI. 올려놓고 바로 빼버리고 다시 올렸다가 또 다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그냥 가지고 노는데 야 이거 진짜 못됐더군요. 종가는 8.91%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주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위험하고 대한항공이 여러분 6천억 원 가까이 긴급으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거면은 얘네야 지금 신용등급이 B++++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B+ 정도예요. 근데 지금 얘네는 그나마 1위 기업, 항공기업 중에서 1위니까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할 수 있지만 LCC 나머지 회사들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예요. 당장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적자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겠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은 얘네는 또 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하다가 시간 끌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LCC랑 달라요. 8월부터서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하면서 LCC에 주 노선이 다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LCC가 일본을 안 가면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상대방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노선을 못 바꿉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국 내 노선을 증가시키는 걸 허락을 안 해줬어요. 자, 작년 8월에 이제 일본 노선의 취향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에다가 이제 신규 취향 노선을 하려고 중국에 요청을 해줬지만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신규 취향 노선을 막아버리면서 아예 LCC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주가와 그리고 재무제표에 나온 실적도 보시면은 적자가 계속됐죠. 보시면 이 티웨이항공의 적자를 보세요. 그냥 일본 불매운동이 펼쳐진 이후로 흑자였던 게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예전부터서 이어지고 있었죠. 작년부터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까지 빵! 해외 다른 LCC보다 우리나라가 더 취약한 상황이고 지금 큰일 난 상황이죠. 무급휴가 그리고 공항 폐쇄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가든 급등을 하든 들어갔다가 뭐 유상증자 혹은 감자 뜨면은 여러분 바이바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뭐 100원짜리가 됐다 싸다고 기회다 들어갈 필요 없으시고 코스닥이 지금 반등이 나왔어도 여기 거래량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크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흥분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야기해드리죠. CS하고 메릴린치로 단타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너무 많다. 어떤 종목, 급등한 어떤 종목을 클릭해봐도 창구는 CS입니다. 창구는 CS고 항상 종가는 고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패대기 치는 것도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메릴린치의 패턴을 이해했다. 메릴린치의 이제 모든 방법을 알아냈다. 자만하고 계시지만 메릴린치는 요즘 그런 방법을 많이 안 써요. 한미약품도 클릭해보시니까 CS죠? CS? 근데 얘는 또 기관이 매수잖아요. 그리고 메릴린치가 여러분 패턴이 뭔지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멸치로 검색하시면은 외인기관 단타 전문 멸치를 조심해라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휴대폰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BH나 이런 애들 보세요. CS와 메릴이 동시에 들어왔죠. 아주 잘 해먹으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쪽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유니테스트라던가 혹은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움직일 것 같이 보이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휴대폰 부품주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20를 출시하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지만 코다리 무침 때문에 지금 판매량도 감소한다는 레포트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밖에 보이지는 않고 오늘은 이렇게 뭐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장이 안 좋을 때 상한가를 갔던 거 다 토해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리고 휠라 코리아라던가 이런 섬유 의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소수 계좌가 들어와가지고 장난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투심도 안 좋고 외국인은 여기서 잠깐 샀다가 다 팔고 튀고 개인만 사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도 못 오른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기관이 별로 안 사니까 매매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주일 내내 빠졌고 수급이 개인이라도 오늘 같은 날 진짜 미친 듯이 어떻게든 종목을 찾아서 했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전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오늘 같은 날 안 하면은 다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급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외국인이 들어온다, 기관이 들어온다 해서 지금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물량이라도 2판 4판이다 하면서 저도 덤비고 그랬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금이 작고 지난번 2월 달에 이런 상황이 올까봐 투자금 대부분을 빼서 적금에다 넣어둔 상황이라서 돈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적금을 직접 은행에 가서 만듭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넣으면은 다음번에 적금을 해지할 때 은행에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서울에 사셔가지고 은행이 집 앞에 있겠지만 저는 지방에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별로 없어요. 제가 은행까지 가는 데만 40분 넘게 걸리고 주차하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돈을 빼러 잘 안 가죠. 그리고 저는 투자금을
절대로 늘리지 않고 투자금을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이 돈에서 생활비랑 뭐랑 다 뺍니다. 그래서 투자금으로 이번 달 생활비랑 뭐랑 다 찍어야 돼요. 못 찍었으면은 이 투자금에서 돈을 빼서 내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돈을 일반 통장에다 넣어두면은 저도 물타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왕창 주식을 사버려가지고 비중 베팅을 때릴 때가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여러분 없으면은 주식에서 금방 실패하고 깡통찹니다. 잘 나가더라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자기 지금 통장에 든 돈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이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제가 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투자금을 따로 빼놓고 적금에다 돈을 안 놔두면은 CMS에 있는 돈도 빼가지고 이쪽에다 넣거나 혹은 나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돈을 때려버려서 손절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은 제 자신도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족쇄를 채워야 돼요. 족쇄를. 이렇게 적금을 은행에 가서 직접 만들면은 이자도 좀 적지만 귀찮고 그리고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가 차를 끌고 은행에 가면서 이건 아닌갑다 하면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 투자금을 절대 늘리지 말고 여기서 다시 극복하는 걸 해야 돼요. 손실을 크게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투자금을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그만큼 복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지금 안 돼요. 돈을 더 추가하고 혹은 여기에서 물리거나 또 주가가 계속 내리면 물타기 하면 거기서 지금 끝나는 장이기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은 자기가 지금 깎인 투자금에서 다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실력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쪼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지난달에 과소비를 해버렸어요. 이번 달에 아는 후배들을 만나면서 밥을 사줬는데 거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가는데 기름값만 10만원, 톨비가 2만원, 거기다가 밥값 8만원, 20만원씩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고 왔고, 카드값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밑에 280만원이 찍혀 있는데, 정말 이런 장이 올 때를 생각해서 근검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저도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솔직히 저 280만원 못 찍습니다. 1000만원으로 280만원 찍으려면은 28% 신용을 쓰면 모를까. 신용 지금 쓰면 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저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이번 달 그냥 생활비는 저 1000만원에서 내는 걸로 지금 마음을 잡고 다음 달에 720만원으로 뭐 다시 복구시켜 봐야죠.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 그냥 1억 몰빵 베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어서 생활비를 한꺼번에 벌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매수 근거가 있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고 환율도 하나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들어갑니까? 기다려야죠. 몇 시까지? 11시 반까지. 여러분은 일단 아침에 상승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라고. 아침에 삼성전자 딱 클릭을 했는데 내가 진짜 기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건가. 보시면은 하이닉스 시간에 8만 주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삼성전자 장전에 매수하려고 개인들이 80만 주 살려고 대기하고 있고, 계속 살려고만 하고 있어요. 계속 살려고만. 오늘 삼성전자 역시나 또 개인이 사서 오른 거예요. 기관은 막판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냥 얹혀 올라온 거고, 기관이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아니라 개인이 오른 거에서 그냥 이 위에 얹혀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이걸 진짜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11시 반에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한가를 갈 경우에는 여러분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끝장나.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샀냐? 안 샀어요. 외국인은 계속 팔잖아. 그럼 어제도 투매 나오고 엊그저께도 투매 나왔는데 또 투매가 안 나올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휴대폰 쪽 섹터가 매우 좋았습니다. KH바텍 11시 반에 한번 보셨나요? 11시 30분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플러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11시 반을 딱 보면은 여기에서 주춤주춤 하잖아요. 여기에서 주춤주춤 거리고 이쪽에서 아무 데서나 샀으면 무조건 수익 봤죠. 근데
이거는 오늘은 초심자의 해문이에요. 이거는 이쪽에서 사가지고 이쪽에서 수익 보는 거는 초심자의 해문이고 그냥 다 오르잖아. BH도 보세요. 11시 반에 그냥 샀으면은 그냥 게임 오버죠. 사자마자 그냥 바로 롤러코스터처럼 쭉 올라가지고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신 분들도 분명히 많았죠. 그런데 이거는 초심자의 해문, 운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수가 그때 같이 움직였고 반대로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때리신 분들은 손실을 보시거나 혹은 약 익절, 약 손절로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침에 이쪽에서 들어갔으면 수익을 못 거뒀지.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졌으니까. 근데 이쪽 빠졌을 때 본인이 손절 안 했다? 주식 접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손절을 안 하고 버텼는데 수익을 먹었다. 초심자 해문이에요. 본인이 매수매도 손절 기준이 없으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하고 바로 퇴출이 되는 건데 내가 비록 오늘 손절선을 지키고 손절을 했는데 손실을 봤다. 본인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샀는데 손절선을 터치했는데 지켰는데 여기까지 왔네? 역시 주식은 기다림이다.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곧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수 자체가 11시 반에 그냥 반등이 뻥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 자체가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11시 반부터서 찌질찌질거리면서 횡보를 했지만 여기 뭐 중앙선에 터치를 하거나 이쪽으로 빠질 기미 죽은 깨도 안 보였고 오늘은 휴대폰 BH와 LG이노텍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는 오늘 LG이노텍을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상한가 갔는데요. 여러분 이거 상한가 만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 밑에 들어가야지 그게 상한가를 만 거고 자 보세요. 단일가나 이런 데 보세요. 이게 상한가 말았죠. 근데 상한가 말았어 3,000주밖에 없어. 보세요. 자 이게 원래 맞아. 원래 이렇게 LG이노텍은 이 위에 호가가 한 1,000주, 2,000주, 3,000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한가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상한가 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 이게 어떻죠? 저는 허허벌판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LG이노텍 상한가가 보통 가려면은 이런데 몇만 주 걸리는 줄 알아요? 최소 10만 주. 10만 주인데 그 당시에는 이 주식이 10만 원이 넘었을 때예요. 10만 주도 아니라 고작 4만 주가 걸려있고 위에 걸려있는 물량도 없고 밑에는 8주?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보면은 던질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 물론 9만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100주만 던지면은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을 체결을 해도 여기선 던지려면 이 정도 손실을 봐야 되겠죠?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한 매매 구간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1% 약간 먹는 건데 지금은 이런 데서 사기에는 좀 위험하고 얘가 투상 아니면은 그 다음날 갭이 뜨는 거를 노리고 매매를 하는 건데 주말이 여러분 좀 두렵지 않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급등했을 때 주말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유가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가 또 한 번 요동을 쳤고 또 이탈리아, 베네치아, 봉쇄 여러 가지 국경 봉쇄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주말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월요일 날 장계장 하니까 떡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LG이노텍 상한가를 따라간다.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매우 위험한 선택. 그리고 CS에서는 먹튀했고 이걸 보면은 분명히 외국인 던졌을 거다 대충 예상을 하고 이 상황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게 LG이노텍이 그동안 10만 원대 상승했을 때 이런 거 호가창 자세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소 여기 막 1000주, 2000주, 3000주, 4000주 그리고 이 위에는 어마어마한 호가들이 막 이렇게 촘촘히 걸려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위에서 물리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에서 다 물리셨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를 가도 내 본전에 오지 않아. 내 본전에 오지 않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상한가를 온 거예요. 그럼 차라리 노리려면은 BH를 노렸어야 돼요. BH 같은 경우 오늘 양매수인데 찜찜한 건 이거죠. CS하고 메릴이 공동 콜라보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놀았는데 얘는 상한가 가기 직전에 이렇게 터치하고 나갔습니다. LG이노텍이 상한가 가니까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때 던졌어야 됩니다. 이때. 이게 여기서 뚫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쪽에서 있었는데 여기가 2시죠. 2시 40분이죠. 얘가 2시 40분에 여기 상한가 근처까지 바로 올라왔거든요. LG이노텍이. 그래가지고 BH도 같이 흥분하면서 VI에 걸렸고 그 다음에 확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LG이노텍은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얘는 상한가를 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장이 금요일이라서 개인분들이 던지면서 장 막판에 밀렸고 얘도 그냥 11시 반에 때렸으면 됐습니다. 11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P 500이 괜찮네 했을 때 그냥 그거 보고 따라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받겠죠. 얘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해봤자 이쪽에 있으면 이 정 고점이 이쪽이니까 이 정도에다 걸어놓고 이거 먹고 나오는데 이거 다 먹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투매가 나왔고 2주 전 금요일에도 투매가 나왔고 투매가 계속 나오니까 불안해서 금요일 오후까지 못 버팁니다. 보세요. 그때 플러스 3% 올려놓고 마이너스 3%로 끝났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오후장에는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으면 축하드리지만 오늘은 공격적으로 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하고 메릴린치가 이렇게 산 애들은 종가 전에 무조건 익절을 하고 나가시고 매수 타임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11시 반에 이런 데서 오르는 거 딱 놔둬가지고 일반적인 종목 보고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샀으면은 그냥 다 먹었어요. 그냥 다 먹었어. 초보자들도 그냥 오늘은 매매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증시였고 뭐 오늘이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매수를 금지한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생활비라도 어떻게든 벌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고 투자금을 더 키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벌어봤자 많이 못 벌었습니다. 저기서 뭐 10% 먹었다 해도 저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1000만 원 한꺼번에 몰빵을 했겠습니까? 1000만 원 한꺼번에 몰빵을 했으면 이미 한강 갔죠. 한 300만 원 남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서 뭐 10% 뛰어봤자 30만 원 번 거고 여기서 10%까지 내가 놔뒀겠습니까? 중간에 한 2%대 자르고 나와보면은 6만 원 번 거고 그래서 오늘 아무리 열심히 매매해도 생활비까지는 못 채우고 저도 이번 달은 단념을 했습니다. 괜히 다음 달 GDP 발표할 때 휩쓸려가지고 큰돈 날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정말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낙폭과대라고 해서 잘못 들어갔으면 끝났겠죠. 아까 뭐 TA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을 노렸으면은 수익은 얻긴커녕 오늘 장중에 롤러코스터에 지쳐서 약 익절 내지 손절로 나갔을 거고 오히려 오늘 오르는 말에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까지 고가로 가고 그리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에 큰 수익을 얻으신 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직 하락장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바닥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을 키우거나 막무가내로 지금 증시에 뛰어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이너스 통장도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은 신용과 달리 부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자율도 싸고 이 돈으로 물타기를 할까? 아니면은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그 수익만큼 내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그걸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그 돈도 결국 본인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별로 안 된다고 해도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종목에 물렸어도 배당을 받아도 결국엔 마통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이 돈을 투자해서 잃으면은 신용과 마찬가지로 다 갚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즘 인터넷에 여러 가지 짤방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저도 잘 못 봤는데 의사분이 마이너스 통장이 1억인가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주식에 물을 탔는데 주식에 물 탄 돈이 결국에는 다 손실로 바뀌었고 본인이 결국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라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내용만 보셔도 마통에 있는 돈은 물타기를 하고 그 돈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주식이 올라서 내가 수익이 나서 결국에는 이자를 갚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넣으면은 그 돈과 그리고 내 원금과 같이 녹아내리면서 나는 결국 빚쟁이가 되지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미국 시장이 이번 주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나 심했던 거는 이번 주가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와 좀 달리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난다고 우리나라가 급등이 나와서 내 주가가 다시 원위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또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예, 최천재님, 그리고 황윤덕님, 그리고 KJH님, 멍멍이님, 그리고 밑에는 잘렸는데 경수님, 스마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